자, 이렇게 제 스마트폰 하나에 통신사가 2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2022년 9월 1일인 바로 오늘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eSIM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eSIM 서비스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심이라는 걸 스마트폰에 넣어야 됐었죠. 그런데 이 물리 유심은 구매를 하러 가야 되고 또는 배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eSIM 가입자 정보를 담고 있는 SIM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뜰폰 사업자인 T플러스에서 이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른 이동통신 서비스와 알뜰폰에서도 이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직접 가입을 해보면서 어떻게 가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입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통신사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eSIM 서비스가 드디어 제공되기 시작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eSIM 서비스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 XS 모델부터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시가 된 갤럭시 Z 플립 4, Z 폴드 4 모델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 모델은 U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U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SIM은 SKT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프 개통 이벤트 등이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eSIM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안내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2개의 통신사, 즉 2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번호, 개인용, 업무용 번호를 나눠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중고거래나 이벤트 응모 또는 주차 연락처 등을 메인 스마트폰 번호가 아니고 다른 번호로 해두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eSIM을 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인지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먼저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달라는 안내를 볼 수가 있고요. 휴대폰의 EID와 IMEI를 확인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eSIM이 지원되는 휴대폰만 개통을 할 수가 있고 개통 시 eSIM 활성화 비용은 2,750원이 청구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eSIM으로 개통한 고객은 다운로드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eSIM을 사용한 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기 변경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심 같은 경우는 유심 기변이라고 해서 저희가 유심을 여기서 빼서 여기에 넣어주면 사용할 수 있었죠. 즉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eSIM 같은 경우는 eSIM을 활성화하는 2,750원이 다시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은 eSIM의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개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IM 셀프 개통하기를 눌러주면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 IMEI를 넣어달라는 이 안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아이폰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일반에서 정보로 가신 후에 그 정보에서 EID와 아래쪽에 IMEI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제 스마트폰에 있는 IMEI하고 EID를 넣어줬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스마트폰에 eSIM을 지원하는 경우 2개의 IMEI가 있기 때문에 개통을 한, 즉 저처럼 이미 스마트폰 번호를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로 사용할 IMEI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통하실 IMEI에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 IMEI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입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기 변경, 번호 이동, 신규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새로운 번호를 하나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규 가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렇게 본인 인증을 완료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희망 번호를 선택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계시는 이미 유심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유심과 여기에 추가하는 eSIM은 동일 명의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명의로 된 유심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eSIM을 발급받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번호 하나를 분실 신고하게 되면 2개의 번호, 하나의 스마트폰에 2개의 번호가 있기 때문에 2개의 번호 모두 분실 신고가 된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번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번호를 선택하고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금제를 선택할 차례인데요. 제가 이 번호를 메인으로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저렴한 요금제로 선택을 해보려고 하는데 eSIM에 특화된 그런 요금제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해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언택트 3, 4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eSIM 셀프 개통을 완료를 했습니다. 개통이 완료가 되었고 제가 어떤 요금제를 선택했는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상단부에 보면 T월드 앱으로 eSIM을 활성화하게 되어 있고요. eSIM 활성화 방법 안내를 보면 T월드 앱을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활성화하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안내가 쭉 되어 있네요. 기본 회선, 셀룰러 회선을 선택하고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촬영해서 활성화하는데 이 방법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 QR코드가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 셀룰러에서 직접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확인을 할 수 있네요. 저는 T월드 앱으로 한번 활성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를 눌렀고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T월드가 이 기기에 eSIM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는 안내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을 누르게 되면 자, eSIM 이렇게 활성화될 준비가 되었고요. 자, 활성화를 하게 되면 자, 그렇게 SK텔레콤의 eSIM이 이 폰에서 제 아이폰에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완료를 눌러주면 자, 셀룰러 요금제 레이블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번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기본 회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주소록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과 통화 및 메시지를 전송할 때 기본 회선으로 통화가 되고 그리고 연락처에 포함된 사람에게는 연락처에 의해서 언제든지 선호하는 회선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통한 번호가 아니고 메인 번호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디와 연계된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을 사용할 요금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역시 이것도 메인을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를 어떤 걸로 사용할 건지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환을 허용할 수 있는 옵션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연락처에 대해 선호하는 회선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회선을 저는 선호하는 회선으로 사용할 거고요. 자, 그렇게 eSIM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T월드 앱으로 이동을 하는 건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제 스마트폰 하나에 통신사가 두 개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는 U+고 하나는 SKT로 설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설정에 가서 보면 이렇게 심이 두 개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심 추가를 여기서 설정해서 하실 수도 있으세요.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름이 이렇게 메인과 eSIM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 음성 회선을 어떤 회선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셀룰러 데이터를 어떤 회선으로 사용할 건지 전화를 허용할 건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설정해서 메시지로 오게 되면 여기서 발신 및 수신하는 주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번호를 메인으로 사용할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화를 걸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면에 가게 되면 이 상단에서 메인과 eSIM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두 개의 번호를 하나의 회선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eSIM 회선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상대방에게 eSIM 번호가 노출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eSIM 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시면 eSIM 번호로 해서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문자 등을 할 때 어떤 번호를 기본으로 사용할지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9월 1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 eSIM 서비스를 어떻게 개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eSIM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내에 이미 알뜰폰에서 서비스를 하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개통을 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개통 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가 당분간은 이 번호를 해제하지 않고 며칠은 사용할 거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